자, 스와이퍼 JS를 구하는 방법 보도록 할 거예요. 백업하고 지울까요? 네. 얘 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기존 거 source라는 파일로 일단은 얘가 펑션의 클래스의 source라고 해서 압축 파일을 백업으로 해서 템프에 올려드렸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기본 프로젝트에서 쟤만 source 폴더에 넣어놓으면 바로 작동하는 버전이에요. 네, 이 source 폴더 안에 있는 거 통째로 올려드린 거예요. 자, 컴포넌트 조금 정리 좀 합시다. 앱.js에서요. 모두 지우고요. 앱.js 모두 지울게요. 네, src 올려드린 게 백업입니다. rcc 해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게요. 다시 제목은 hello swiper라고 해볼게요. swiper js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목 나오고 있으면 되시겠고요. 다 지우고 rcc 해서 새로운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rcc 해서 새로운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생성해 주시고 제목은 swiper js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맘대로 할 수 없고요. swiper js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swiper js 사이트에 가서 리액트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옵시다. swiperjs.com 들어가 볼까요? 앱.js 안에 있는 코드만 다 지우고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swiperjs.com에서 리액트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고요. 이제 우리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굴 볼 거냐면 리액트 방식을 볼 겁니다. 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얘를 쓸 수 있게끔 설치를 하래요. 이렇게 설치를 해야 이렇게 로드를 할 수 있는 거거든. 터미널에 가서 npm i swiper라고 해서 얘들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쓸 수 있게끔 로드를 합니다. 터미널에 갈게요. 터미널에서 npm i swiper npm i swiper 해서 swiper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끔 지금 노드 모듈 폴더 안에 얘들의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네, 설치가 됐고 설치된 걸 로드해야 되겠죠? 로드하는 방법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로드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얘를 저는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이게 컴포넌트를 만들고 저 컴포넌트가 우리 요 자리에 이 제목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컴포넌트의 이름은 대문자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와이퍼의 배너라고 할까? my 슬라이드라고 할까? my 슬라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my slide라는 JS를 만들고 쟤를 여기서 불러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주세요.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예요. 모두 다. my slide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h1 밑에다가 my slide라는 컴포넌트한테 일을 시키겠대. 그 녀석을 여기로 로드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폴더 안에 my slide JS가 있어야 되겠죠. my slide JS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같은 폴더 app.js와 같은 폴더에다가 새 파일 my.js, my.slide.js 파일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지금 my.slide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iswiper 라이브러리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my.slide.js를 만들어야 되겠죠? 같은 폴더에 app.js와 같은 폴더에다가 my.slide.js 아까 만들었군요. 여기 만든 거에다가 자, 앞서 여기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일단은 컴포넌트를 기본적으로 만들 거니까 얘가 컴포넌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RCC 해서 컴포넌트 기능을 먼저 만들고 여기 이거 때문에 해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usage에서 불러 안내하는 대로 한번 불러와서 넣어 볼게요. 작동을 하나. 예, 요거를 쓰면 작동한다고 하니까 복사를 한번 해봅시다. 찾았어요? 네,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그대로 예,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여기에다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다 지우고 넣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코드에 엑스포트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엑스포트 하잖아.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까? 자, 작동을 하나 한번 볼게요. 100% 안 할 겁니다. 임포트는 해야죠. 지금 얘를 mySlide란 녀석을 여기 기본값으로 해서 엑스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지금 이거 어디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app.js에서 여기에 슬라이드 컴포넌트 결과를 여기에 출력해줘 라고 해야 되니까 app.js에 가서는 import 뭐였죠? 슬라이드를 import 해줘야 되겠죠? from 같은 폴더에서 mySlide 이렇게 해서 import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는 important를 해줬어요. import를 해줬어요. 됐나요? 자, 일단 화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 얘들의 모양을 잡아주는 건 당연히 이제 CSS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와 연결되어 있는 앱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만약에 앱 CSS라고 한다면 import 앱 CSS 해서 이렇게 CSS를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같은 폴더 안에 앱 CSS 있죠? 저 앱 CSS에서 얘의 크기나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녀석의 요소 검사를 잠깐 해보면 이 녀석이 지금 mySlide라는 컴포넌트한테 일을 시켰고 mySlide라는 컴포넌트는 우리한테 뭐를 알려줬을 거냐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스와이퍼라고 해서 이 뒤에 점점점은 지울게요.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으면 저렇게 넣으라는 얘기였으니까 점점점까지는 구현할 필요가 없고 검사를 잠깐 해보면요. 지금 스와이퍼라는 얘가 자동으로 클래스명 저렇게 생성을 해서 슬라이드를 구현하고 있고 얘들의 간격은 30 그리고 슬라이드 프리뷰 해서 지금 한 슬라이드 안에 3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CSS 잠깐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슬라이드 하나하나의 크기를 지정하면 얘가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와이퍼 슬라이드라는 녀석을 높이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앱 CSS에 가서 하이트 한 300 백그라운드 CCC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300의 높이를 가진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앱 CSS에 가서 들어오는 클래스명을 바탕으로 CSS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페이지 네이션하고 좌우에 내비게이션을 달아볼까 해요. 페이지 네이션을 다는 거 마찬가지 스와이퍼 JS의 매뉴얼을 보고 합니다. 여기에 점점점 해서 뭐부터 나오게 할 거냐면 페이지 네이션부터 나오게 해볼게요. 스와이퍼 JS 가봅시다. 지금 swiper.js.com에 여기에 와봐 주세요. swiper.js의 리액트의 유세이지 제일 윗페이지에서 살살살 내려오면 이 검은색 하면 두 번째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모두 다 있네요. 아까 그 녀석한테는 아까 조금 코드가 복잡해서 이 코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예로 설명할게요. 보셨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페이지네이션을 쓰려면 어떻게 한대요? 스와이퍼에서 요거 페이지네이션이라는 걸 로드한답니다. 그러고는 걔와 관련되어 있는 CSS도 이렇게 로드를 하고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이 스와이프에 장착하려면 모듈이라는 걸 설치해야 돼요. 모듈을 설치할 때 이렇게 하면 된대요. 됐습니까? 총 3군데 복사할 거예요. 첫 번째는 복사하고 우선은 쓸 거는 페이지네이션만 쓸 거니까 쟤만 남길 거고요. 그 다음에 CSS에서도 쓸 거니까 얘만 남길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듈에서는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페이지네이션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지워볼게요. 복사합시다. 맨 위에 거. 복사하셨습니까? 넣어보겠습니다. MySlideJS예요. MySlideJS에서 밑에 이렇게 추가를 하되 우리는 일단은 페이지네이션 기능만 써볼 거니까 이렇게 페이지네이션만 있게 해주시고요. 복사한 거에서 페이지네이션만 남기고 지웠어요. 그 다음에 얘의 모양을 잡아주는 CSS도 요거 두 번째 줄 페이지네이션도 임포트 할게요. 그 다음에 얘한테 기능을 장착하려면 모듈이라는 걸 설치해야 된대요. 여기 모듈 복사해서 얘들의 옵션 위 여기 스페이스 비트윈 위에다가 넣으라죠? 똑같이 넣어볼게요. 스와이퍼 바로 아래 너트에 우린 지금 페이지네이션 기능만 일단 쓸 거니까 나머지는 지우고 이렇게 해봅니다. 적용하고 볼게요. 페이지네이션 어딨어? 잠깐 페이지네이션 요 CSS가 제대로 안 먹은 것 같은데 저거 제대로 로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페이지네이션 CSS를 한번 로드해 볼게요. 일단은 넣어줬을 때 에러 안 나고 있으면 정상이고요. 됐습니까? 페이지네이션 CSS가 제대로 안 먹은 것 같아요. 위치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누굴 찾아야 되냐면 페이지네이션 민 CSS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노드 모듈 안에 페이지네이션이 루트에 없고요. 거기에 모듈이 있어요. 모듈 폴더 안에 페이지네이션이 있고 그거 안에 있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모듈 안에 그 다음에 얘가 경로를 알려주고 있어요. 페이지네이션 그거 말고 페이지네이션 안에 CSS는 얘가 안 불러오네. 그러면 쓸게요. 페이지네이션 min CSS 이렇게 해서 경로를 지정해 전에 직접 CSS를 불러오는 방법을 했더니 이 녀석이 페이지네이션 min CSS는 패키지에서 출력된 거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를 보라고 되어 있냐면 스와이퍼의 패키지 제이슨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노드 모듈 안에 스와이퍼 안에 패키지 제이슨 노드 모듈 안에 스와이퍼 안에 패키지 제이슨을 보면 얘가 엑스포트 한 항목을 봅니다. 엑스포트 한 항목을 보면 제가 아까 얘를 직접 로드할 때도 똑같은 에러가 났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얘들이 이걸 쓸 일이 있으면 얘를 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얘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들이 엑스포트를 해준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네이션도 이렇게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된대요. 미리 그렇게 짧게 쓸 수 있게 얘들이 패키지 제이슨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얘를 뭐였지 좀 전에 CSS의 페이지네이션 이렇게 쓰면 된대요. 여기를 직접 쓰지 말고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랬을 때 또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페이지네이션 점점점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여기에서 페이지네이션을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봅니다.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쓸 수 있게 import 하고 걔와 관련되어 있는 CSS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모듈에서 페이지네이션을 쓸 수 있게끔 모듈에다가 항목을 써주고 한 가지 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 했고 모듈 했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얘가 있습니다. 페이지네이션의 클릭커블을 추루로 해야지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HTML, CSS 작성할 때는 사실 저 옵션이 없으면 나타나긴 했는데 클릭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저것까지 반드시 써줘야 하면 나타나요. 이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 찾았습니까? 복사할게요. 그게 여기 어디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까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합니다요. 페이지네이션의 추루까지 있어야 클릭커블의 추루까지 있어야 이렇게 나타나요. 확인됐습니까? 다시 한번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쓸 수 있게 import 걔와 관련되어 있는 CSS import 모듈에서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장착 그리고 그 페이지네이션이 클릭이 되게끔 옵션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작동을 합니다. 를 참조해서 좌우에 얘도 나오게 해보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은 요거 내비게이션 추가하고 내비게이션 CSS 쓸 수 있게 하고 내비게이션 기능 추가하고 내비게이션 넣어놓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넣어주면 되겠다. 페이지네이션 뒤에다가 저는 로드를 해줬고요. 내비게이션 CSS 쓸 수 있게끔 로드 하고 모듈에도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게끔 추가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항목 아무데나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들어가자면 보면 좌우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 스와이퍼 JS를 리액트로 구현한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스와이퍼로 하면 빌드 폴더는 어떻게 돼 있을까도 한번 잠깐 확인을 해봅시다. 파워쉘을 창으로 열었고요. 빌드를 해볼게요. 빌드 할 때 상대 경로를 쓸 수 있게끔 패키지 제이슨 파일에 가서 파일 하나만 바꾸고 해볼게요. 패키지 제이슨에서 맨 뒤에 우리가 홈페이지 옵션을 달고 콤마 홈페이지 하고 얘의 값으로 상대 경로 이렇게 넣어놨었죠? 잠깐만 홈페이지 이퀄 큰 따옴표 쓸게요. 큰 따옴표 이렇게 패키지 제이슨에 새로운 항목을 콤마하고 이렇게 추가를 해준 다음에 빌드를 해볼까요? 패키지 제이슨의 끝에 콤마하고 홈페이지에 점 슬래시 네, 해당 폴더에서 연 빌드 그러면 빌드 폴더 안에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됐을 거고 인덱스 HTML을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얘가 물론 JS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로 다 통합돼 들어왔겠지. 그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려고요. 검사. 스와이퍼 JS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JS는 어떻게 연결돼 있냐? JS는 하나의 파일로 해서 연결돼 있네요. HTML식으로 했으면 여기에 스와이퍼 JS니 스와이퍼 민 JS니 그런 거 다 불러왔어야 됐는데 얘가 하나로 통합해서 JS 하나에다가 CSS 하나에다가 모든 내용을 불러오는 식이군요.